6월 21일 화요일 황경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 초봄이 다 와가는데 우수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매섭습니다.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요. 올해만큼 이렇게 봄이 오는 게 실은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쯤 되면 빨리 날이 좀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매화도 피고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그러면서 생동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벌어질 그 숱한 꼴보기 싫은 일들이 어떻게 또 보고 지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어제 헌재에서 여러가지 좀 이 탄핵과 또 박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향후 대선에 대한 이런 결정 등이 여러가지로 났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계속된 지연작전에 대해서 어제는 끊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2월 말 3월 초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헌재에. 또 특검도 늦추다가 막판에 특검 문 닫기 직전에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박 대통령이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렇게 물러나기 전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고 7인 체제로 가서 2명이 반대해서 기각되도록 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웃기는 이야기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자기 패만 보고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다 판검사로서 고위직 오랜 경험을 거친 사람인데 당하고 있을 거라 보느냐. 아마 일정한 시점이 되면 며칠까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것인지 통보해라. 나오려면 며칠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방을 때릴 거다. 또 더 나아가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 요구한 부분들은 끝내 박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조사를 본인이 거부한 걸로 하고 남은 내용들로 다 채워 넣겠다. 또 더 나아가서 특검 연장을 위해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요구해왔지 특검 연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대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큰 사실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부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출석은 재판부가 정한 날에 나와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24일날 끝내기로 한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일을 3월 2일, 3일까지 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의 말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 출석을 한다면 국회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추가 증거나 정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영태 녹취록에 대해서는 털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요 사실상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쓴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도는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박 대통령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러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옳고 그르고 하는 사실관계 판단이 아니라요.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다면 저런 수준의 변호사들을 자신의 운명이 걸리고 대통령직의 운명이 걸린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한 변호인, 대리인으로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어떻게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장시호가 하루 전날 최순실로 보고 이 삼성 측과 박 대통령 측에 독대 하루 전날 이 문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최순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삼성 측에 전달한 문건 내용에 보면 오타가 아주 남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시호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겠죠. 장시호 씨가 집안에서는 똑똑하지만은 솔직히 뭐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능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 2월에 안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때 장시호가 하루 전날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동계 영재 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는 그런 필요성을 담은, 아니 돈을 받아내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 부탁을 들어준 게 있어서 돈을 갖다가 받아낸다 하더라도 명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이 명분을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이쪽에서 제공하고 삼성은 돈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동계 영재 스포츠 재단에 지원한다라는 명분용으로 만든 서류가 오타 범벅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최고의 권력과 한국 최고의, 한마디로 이 돈을 가진 사람이 둘이 만나서 주고받은 이 거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문건이 오타 범벅이었다. 자, 지금 박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강한 사람은 장시호입니다. 장시호가 미러 K스포츠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TV조선에 화면이 나오고 이럴 때였겠죠. 최순득 집으로, 집에 기자들이 찾아오니까 언니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최순실이 아무도 안 보여주는 가방이 하나 들고 다녔는데 그 안에 장시호가 최순실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사이에 가방을 열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 3개를 암기를 하고 또 핸드폰으로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을 찍어놨는데, 그 폰에서 뭐 6개월간에 570회 또 독일 도망가고 난 뒤에 127회 통화를 했다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내역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이 민정수석실 등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병우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범미꾸라지라고 부르는 우병우가 과연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특별감찰관실 설치에 관한 법 위반, 위정, 국회 위정, 이 4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영장이 청구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병우는 사실상 작년 10월 30일 그만두기 직전까지 최순실이 들어오는 날 오후에 그만뒀죠. 그래서 최순실을 귀국시키는 거, 독일로 빼는 거, 그 다음에 검찰 수사가 10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 각종 정보 이런 부분에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우병우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사법 처리가 된다면 검찰의 고위직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전부 걸려들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 건가, 저는 기추가 매우 주목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뒤늦게상 우병우를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번에 기각이 되면 재청구를 할 수 있을까, 시간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야당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황 대행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특검 연장 안 하겠지요. 당연히 본인이 박 대통령하고의 관계나 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대통령 이 후보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출마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를 이렇게 배반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황대행이 이걸 받지 않으면 연장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고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속 처리 권한 일정하게 이 법이 이렇게 제한되어서 이렇게 상임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얼마간 머물러야 될 기간이 있는데 이걸 억지로 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서 진행을 시키려 하더라도 법사위의 간사가 김진태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이 이 모든 걸 갖다가 간단히 생략하고 직권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때 이것이 직권상정에 해당되는가 하는 시비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했다 칩시다. 그래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이게 또 다시 재의결을 3분의 2 이상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특검이 중간에 중단되어 버리면서 실제로 특검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연장돼야 될 효과를 없애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 사이에 뭐 헌재가 탄핵 인용 판결을 해버리고 그러면 대선 체제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이 뒤늦게 되기가 쉬울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만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절망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또 훗날을 생각을 해서 정리수순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박 대통령이라면 탄핵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뭐 전날이라도 하야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야라는 말도 싫고요. 뭐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하야가 웬 말인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원인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내용에는 왜 당신을 파면시키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남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탄핵으로 인용으로 인해서 대통령 파면이 된 이후에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 법적인 문제를 감당하기도 매우 벅찰 거고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사실은 이 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걸 분명히 남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 개인으로 본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맞죠. 판결이 나오기 전에요. 그런데 1, 2, 3차 무슨 담화, 그 이후에 1월 1일 기자간담회, 그리고 정규재 TV와의 대담, 그리고 태극기 촉위 부대의 시위, 그리고 박 대통령을 뭘 잘못했느냐, 돈 먹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자유한국당의 출신의 정치인들, 그리고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나선 아스팔트 보수들, 이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박 대통령을 정말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전직 언론인은 보통 사람이 태극기를 드는 이유라고 하면서 이 많은 자유주의를 숭상하는 보수 시민들은
체제를 지키려고 나섰다는데, 그런데 그분은 촛불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사드 반대라든지 반미 등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만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분노해서 촛불을 들고 나간 것도 많다.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태극기 시위에 한마디로 종북이 싫고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보수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안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간 분들이 많겠지만, 이 태극기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또한 제가 봤을 때 과연 나라와 대통령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요 한번 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시위하는 데 나서는 대중들과 시위를 주최하는 사람들 간의 불일치는 뭐냐는 거죠. 불일치가 되면 대중이 지도부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대중이 지도부의 그러한 부분에 동조를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중이 어떤 형태로든 촛불 시위에 나가든 태극기 시위에 나가든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연설하는 거 듣고 박수치고 그림에 자기 하나가 보태주는 거지. 촛불이든 태극기든. 거기에 지도부에 대해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라고, 반미하면 안 된다라든지, 부패를 옹호하면 안 된다든지, 고영태 문제로 모든 본질을 끌고 가는 것은 사기다라든지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선의에 의해서 행동했지만 결과는 악용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자, 처음부터 일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좀 더 법적으로 변호사를 동원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좀 더 떳떳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세불리에 몰리면 어느 시점에서 돌을 던지는가도 떳떳하게 해야 되고요. 대통령으로서 품위와 절제를 잃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보수 진영의 시민들을 본인을 구명하는 일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태극기 시위를 주도하시는 지도부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토요일 시위에서는 신당을 만들자, 국민저항본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산의 이유를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지 진짜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남은 며칠 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품위를 보여주길 당부드립니다.